자, 부장님 먼저 네네. 이게 SAS 있잖아요. 네네네. 항상 내가 이 다음에 이 약어지 않습니까? SASE. 네? 네네, 발음 맞습니다. SE인데 네네. Secure Access Service Edge인데 네네, 맞습니다. SE를 네네. 일단 저 단어 4개로 돼 있잖아요. 네네. 네네. 저 단어 4개로 저 네네. 단어 하나하나가 네네. 어떤 의미를 갖길래 네네. 저 단어 4개로 SE라고 하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CQ는 당연히 다 아시다시피 보안이고요. 그리고 억세스는 연결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고요. 엣지라는 것은 각각의 포인트의 중간에 이제 껴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보안에 대한 그 서비스들이 기존에는 그 데이터 센터 내부에만, 그 어떻게 보면 고객사 내부에 있는 곳에서만 보안을 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여러 사용자들이 재택근무도 하시고 모바일로도 사용을 하시고 어디 커피숍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실 텐데, 이러한 모든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오피스에서 사용을 하실 때도 딜레이 전혀 없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비스들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다 합쳐져 있는, 그래서 CQ와 네트워킹을 하나로 합친 보안 아키텍처가 그 SE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CQ는 어떻게 보안을 의미하는 네네네. 거고, 액세스는 어떤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것은 이 SE라는 것이 자체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되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인 거고, 네네네, 맞습니다. 엣지는 그러면 뭐 이렇게 사용자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들, 어떤 사용자는 데이터 센터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용자들은 이제 오피스나 뭐 재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곳에서의 보안 아키텍처를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보안 아키텍처로 이제 SE라는 같은 어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이게 Secure Access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네네. 이거를 서비스를 넣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아까 한글 제목이 클라우드 보안의 미래라고 하셨는데, 네네. 어차피 이거는 클라우드로 서비스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생 자체가.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실제로 네네. 이제 그 이것이 현재 이제 이 개념이 처음 나온 거는 네. 언제 처음 나왔죠? 이 개념이? 개념은 이제 가트너에서 3년 전쯤에 이제 미리 발표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때 미리 발표했을 때는 향후에는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지만, 당장 그 고객이나 뭐 기업에서 변경할 이유가 없었었죠.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팬데믹이 발생을 하면서 재택근무자가 강제적으로 많아지고 근무 형태들도 다양해지고, 이렇게 환경 자체가 점점 세시에 가까워지는, 세시를 사용해야만 하는 구조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지금 세시가 더 부각이 되고 더 이제 얘기가 더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시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조로 조금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러 가지 이제 3가지의 솔루션을 통해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트릭스 클라우드라는 사스 형태의 서비스 플랫폼이 이제 있는 거고요. SWA는 Internal Application, 내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과 인증을 관리하는 솔루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SIA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인터넷이나 외부 사스 서비스들에 대한 보안을 제공하는 것이 SIA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SIA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SIA는 Secure Web Gateway, Firewall, CASB, Reflection, DLP, 샌드박스 등 여러 가지 보안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회사에서 이제 외부 그렇습니다. 인터넷 액세스할 때 맞습니다. 저런 것들이 이미 다 구현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게 SE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저런 것도 내가 어디 회사 밖에 있더라도 맞습니다. 저런 것도 똑같이 저 서비스를 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있던 보안을 외부 엄청 3인 4인이 있던 사무실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해주면 데이터 센터까지 와서 보안을 받을 게 아니라 그냥 클라우드에서 보안을 받으시라라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SI의 장점 자체가 그 100개 이상의 팝을 이미 보유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전 세계 어느 오피스에 있더라도 각각의 팝에서 그 보안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레이턴시 면에서 되게 유리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트래픽에 대해서 보호 가능합니다. 올 트래픽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SSL에 대한 안보 코어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외부 인터넷을 하실 때, 요즘에는 80 서비스로 외부를 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없으시잖아요. 뭐 네이버 같은 포털을 사용하실 때도 포털 자체도 HTTPS이기 때문에 안보 코어가 없으면 그 보호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SSL 안보 코어를 통해서 SSL 트래픽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0개 이상의 이제 보안 취약점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보안 취약점 업데이트 자체가 빠르지 못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제로데이 어택들이 엄청 많아요. 갑자기 생성되는 보안 그렇죠. 취약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엔진들이 10개 이상이 한 번에 같이 자동으로, 왜냐하면 또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운영자가 따로 관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시트릭스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그 제로데이 어택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그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서비스를 진행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새 회사마다 네. 이제 현업들이 네네. IT하고 상의 안 하고 네네. 그냥 사스 서비스 막 받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네네, 섀도우 맞습니다. IT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의 취약점들이 뭐냐면 데이터 센터에서 취약점 업데이트나 보안 업데이트를 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왜냐면 거기에선 서비스를 계속 해야 되고 보안 업데이트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매니지먼트 그 운영자들한테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든데,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 대해서 장점들이 뭐냐면 다 이런 보안 취약점 업데이트들을 자체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들이 대신 다 진행을 해주고, 이게 클라우드 형태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업다운 자체를 사용자는 모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는 특정 장비도 2대, 뭐 3대 이런 것들이 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한 대가 다운됐을 때 발생하는 레이턴시들이나 이런 문제들보다는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죠. 말씀해 보니까 이게 그러면 세스에서는 네네. 우리 사용자들이 네네. 훨씬 더 편리하게 훨씬 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네. 네, 사용자도 편리하지만 운영자도 편리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왜냐하면 운영자는 기존에는 뭐 CQ 웹 게이트웨이 장비도 배워야 되고, 그렇네. 파이어월도 배워야 되고, 뭐 캐스비도 배워야 되고, 각각 솔루션을 다 배우시고 각각 접속을 하셔서 계속 업데이트 시켜야 되고. 그렇죠. 폴리시도 다 다를 거고. 그러면 여기 오피스 운영자랑 여기 운영자랑 성향이 다르고 뭐 성격이 달라서 뭐 각각의 설정이 다를 수도 있고, 여기 오피스는 뭐 10일에 취약점 업데이트 했는데 여기는 12일에 업데이트를 했다가 11일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시트릭스 클라우드를 통해서 통합 관리되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비스들이 다 폴리시화로 한 명의 운영자가 다 서비스를 진행하실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제 장점인 거죠. SWA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워크스페이스라는 그 하나의 플랫폼 안에 저희가 시트릭스가 제공한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 워크스페이스 안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집합이 있고요. 그 집합 안에 사스 서비스도 있고 웹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것이 SW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스 서비스나 웹 서비스, 가상 서비스에 대해서 접속이 가능하고요. VPN 접속 없이 이 워크스페이스만 접속하시더라도 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스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SSO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이중 연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이티브 멀티팩터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가 인증을 통해서 보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WA는 진짜 인증에 좀 포커싱이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WA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들 자체가 또 이제 추가 보호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웹브라우저를 켰을 때 웹브라우저를 캡처를 한다던가 아니면 복사를 한다던가 찍는다던가 이런 환경들을 할 수 있는데 워터마킹으로 진행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캡처가 안 되면 사진으로 찍으면 되지 뭐 아니면 뭐 복사를 하면 되지 할 수 있는데 복사 자체도 차단시킬 수 있는 기능을 있고, 그 원격으로 보여주면 되지라고 원격으로 하더라도 원격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검은색으로 블랙 처리가 되더라고요. 원격으로. 네. 그런 이제 보안 정책들. 사진을 찍으면 이건 사진을 찍은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누가 찍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죠. 워터마크를 통해서. 아이씨, 오케이. 네. 누가 뒤에서 모바일로 찍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주위를 둘러보고. 저 워터마크가 계속 바뀌나 보죠? 저게? 네, 그렇습니다. 아이디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저기 워터마크 안에. 그래야지 알겠네. 네, 누가 유출 당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이런 이제 억세스 정책이나 키로깅 그리고 화면 캡처 보호 정책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큐어 브라우저를 키면서 보안 브라우저로 이제 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이게 뭐 다른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본인 노트북이 없을 경우에
어디 뭐 PC방을 갔는데 PC방에 있는 브라우저가 감염된지 잘 되는지도 모르지만 그렇죠. 그걸 사용해야 되는 환경 자체가 있을 수 있는데 보안 브라우저를 사용하게 되면 그 브라우저 내에서 보안 브라우저가 다시 열리거든요. 그러면 그 보안되어 있는 환경 자체에서 내부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그럼 이 CQ 워크스페이스 네네. 이게 업무용 액세스 할 때는 네네. 무조건 그 보안 브라우저가 뜨는 겁니까? 아, 그거는 그 운영하실 때 정책에 따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애널리틱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저희가 제공하는 버추얼 데스크탑 자체에서도 어떤 웹을 접속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확인도 가능한 거고, 그리고 그 인터넷을 사용하셨을 때 차단이 되거나 뭐 막히거나 이랬을 때도 어디를 접속하시다가 막혔는지, 어디를 접속하다가 모래가 탐지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시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외부 사용자든, 뭐 모바일이든, 그 사내 서비스든, 가시성 있게 모든 것들이 어디를 접속하고, 어떤 거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런 것은 나중에 머신러닝으로도 접목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점점 저희도 지금 어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계속 발전을 하면서 머신러닝이나 이런 기능들을 추가하려고 계속 병행하고 그렇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가시성이 계속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고객분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잘 막아? 어떤 기능이 있어? 이게 아니라 막았는데 그럼 어디서 확인을 해? 그럼 누가 뚫린 거야? 왜냐면 본인은 그렇죠. 뚫린 것도 중요하지만 왜 뚫렸고, 그렇지. 언제 뚫렸고, 누구 때문에 발생을 했고,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있었는지. 그래야지 뭔가 정책을 또 그렇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널리틱스는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